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옛날 말로 하면 자취, 흔적. 옛 선인의 발자취하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것처럼 점들의 좌취. 자, 즉 우리가 평면 위에 한 정점이 이렇게 있고 일정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이면 그제 우리가 이게 평면 위에 한 정점이야. 이걸 우리는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일정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지, 그지? 오밀조밀하게, 그지? 맞네. 이때 이 일정 거리를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이라는 도형은 이제부터 방정식을 얻어내든 성질을 얻어내든 반드시 이용되는 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성질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원주라든지 원의 넓이는 벌써 중등 과정에서 끝났잖아. 맞네? 그것들도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둘레 넓이를 구했지, 그지? 이제부터는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뜯어 먹어보자 하는 거야. 알겠니?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됐니? 원의 방정식에는 항상 방정식 함수 마찬가지야.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다. 기본형은 다 원점과 연계성이 있다 그랬지. 그지? 자, 기본형은 x제곱 2차 곡선이라며. 그래서 r제곱걸 이거 다 증명해 줄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 표준형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게 표준형이야. 일반적인 형태는 모든 파트에 일반형이 있거든. 방정식이든 함수든. 그거는 얘를 전개해 놓은 거야. 표준형을 전개해 놓은 거 반대로. 전개하면 x, y에 대한 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치? 맞아, 틀려, 아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거야, 아가. 알겠니? 그러면 얘를 증명하면 얘는 끝나지. 왜 끝나? 얘가 00이면 기본형이 될 거 아니야. A, B가 그제 00이면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원점에 갖다 놓고 생각하면 너 배웠다며. 즉 원의 방정식은 이겁니다. 봐봐요. 자, 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그제? 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라며, 그제? 점들의 흔적. 이 점들의, 요 선생님 하는 요 점들의 흔적. 그러면 이 평면이 한 정점을 모르기 때문에 A, B로 놓는 거야. 이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점의 흔적 있지. 요 점이 뭐일 거 아니야, 그제? 점은 지금 동점이지, 움직이는 점이지. 얘를 x, y로 놨을 때 이 거리가 r로서 일정하단 말이야. 반지름 r로서. 알겠네? 반지름 r. 이게 나중에 기하에서 공간의 구 있지. 구의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유도해. 알겠습니까? 3차 원이지 걔는. 그럼 라가야 여기 봐. 얘를 우리는 센터 C라고 놨을 때, 그치? CP 길이가 항상 뭐로서 일정해? R로서 일정하지, 그치? CP 길이는 R이야 전부 다. 그러므로 CP 길이 선생님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되지. 됐네? 얘가 뭐로 갔대? R로서 일정하지야. 양쪽 제곱 때리면 뭐 됩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되지. 됐네? 그러므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출처가 여기에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 방정식을 구했으면 넌 간단하게 설명할게. 봐봐. 이 기본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뜯어먹는 거야. 항상 r제곱이 돼야 해. 기본형 걸. 알겠습니까? 얘를 원의 방정식의 기본이 된다라는 형태야. 그러면
자, 원이 뜨면 첫 번째 네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중심 있지, 센터. 얘는 0,0이지. 왜? 이 표준형에서 A, B가 0일 때 저 모양이 얻어지지, 그지? 아까 A, B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래며. 맞네. 중심 0,0 되지. 그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은 뭐가 되지? 반지름은 뭐라고 해? R이라고 하지. R일 거야. R제곱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까지 그려야 해. 기야.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뭐인 이러한 R인 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원은 뭐가 생명이다? 중심 반지름이야. 자, 간단히 예를 들어 여기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라는 원이 있어. 그제? 그럼 중심은 얼마? 0,0. 반지름은 3이 아니라 루트다. 그것만 내뱉을 줄 알면 돼. 됐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요거를 원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준이 되는 형태. 원래는 표준형은 모든 기본형을 2참수도 마찬가지고 1참수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나중에 뒤에 가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 고2 때 배우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모든 함수는 표준형들이 있는데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걸 우리 표준형이라고 한다. 평행이동을 이용해서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은 기본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의 그래프를 마치 요 x 대신에 x-a가 돼 있댔고 y 대신에 y-b가 돼 있댔다는 소리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는 사실이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얘가 원래 원점에 중심이 있었는데 걔를 너 생각해봐. 중심이 이동하면 그 라인도 따라서 움직이겠지. 모든 점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여기로 가고 반지름은 일정하겠지. 평행이동에 따라서 너 반지름이 변해. 그것도 중요한 말이야. 안 변해. 반지름은. 원의 넓이 자체가 안 변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기도 하고 두 번째 중심을 먼저 작도하는 거야. 중심은 뭐다? A, B.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반지름 R은 반지름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 요 하나만 퍼펙트하게 이해했다면 표준형은 끝나. 자, 이게 있다라고 해봐. 그제? 그러면 너 원이 주어졌다라는 소리는 그래프도 상상해보고 중심 반지름도 구할 줄 아니야. 그래프도 현재 배운 거 그래프 맞아? 중심이 얼마? 마이너스 1,2 반지름 R은 2가 되지. 됐네? 얘들 구할 줄 알고 그림까지 한번 우리가 그려본다면 자 마이너스 1, 2가 중심이고 맞아? 반지름이 얼마래? 2인 원이 되겠지. 반지름이 2면 이렇게 X축에 접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끝난 거야. 표준형 한 문제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반형이라는 게 있는데 지연아 일반형은 저 표준형을 전개해 놓은 얘래매 얘를 우리는 원의 일반형이라고 해. 일반적인 형태. 배울 게 뭐밖에 없니? 일반형 뜨면 이 자세에서는 아무 성질도 못 찾아내. 그래서 모든 함수 방정식에서 일반형이 주어지면 뭘로 고쳐라? 우리 말로 표준형으로 고쳐라 뺏기 배울 게 없어. 표준형으로 어떻게 알아? 고쳐라. 그럼 표준형의 형태를 잘 봐. 지연양. 완전제곱식 두 개가 그제 XY에 대한 완전제곱식만 만들면 돼. 완전제곱식은 중3서부터 계속 배워왔지. 그제?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그러므로 요거 짝지어서 실제로 만들어보자. 완전제곱식. 뭐 제곱하면 X제곱 때 X 뺑 돌려 곱했을 때 AX 되려면 2분의 A의 제곱.
그런데 제곱한 게 저 밑줄보다 많지 얘가. 마이너스 뭐 해주면 돼? 4분의 a제곱 해주면 되지. 얘 끝났고 이제 y에 대한 완전제곱식 가로의 제곱 만들어봐. y 필요하지. 2분의 b 필요로 하지. 뺑 돌려 곱했을 때 bx, by 되잖아. 제곱한 게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c는 0이지. 얘들이 몽땅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표준형 됐지. 됐네? 됐네? 자, 이제부터 원의 형태들과 원의 중심 반지름을 구할 줄 안다면 출제되는 문제는 처음서부터 원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해. 따라합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원의 방정식 구하기. 결론에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하면 제발 일단 모든 문제는 표준형을 써놓고 물어봐. 표준형을 이용하는 게 거의 99%야. 알겠네? 표준형. 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요거 쓰는 순간 99% 맞아 너. 알겠네? 미지수 3개지. 조건 3개가 뜨게 돼 있어. 예외가 하나 있거든. 원의 방정식 구하기 예외. 예외가 뭐냐면 세점을 지나는 세점 알지 그지? 세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해주세요 하면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하면 아가 여기다 대입해도 돼. 미지수 3개잖아. 세점 대입해서 A, B, C에 대한 연방 풀 수 있지. 그런데 아가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곱되고 힘들지 연방이. 일반형을 생각하라. 저 얼마나 예쁘니 저 A, B, C 그지? 세점 대입해서 저 방법밖에 없어. 일반형을 생각하라. 요 하나만 얘고 나머진 다 표준형을 가지고 원방을 짜집게 하려고 노력해줘야 해. 이해됐습니까? 원의 방정식의 특수법. 특수꼴이 뭐냐면 이 용어가 뜬다고요. 칠판만 너 메이크 못하면 안 돼. X축의 요 용어가 이제 개념이야. 항상 이 맨 끝부분에 잘 떠요. X축에 접하는 원. 내 특징은 뭘까?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됐네? 됐네 아가야? 그러면 봐. 원의 방정식 구하라면 표준형을 생각하려면 아가야. 표준형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지.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야. x축에 접한다는 거. 원이 x축에 접하려면 여기 봐. 떨지 마봐. x축에 접한대. 지연형 여기 봐. 이렇게 접하게 그려놓는 순간 그치?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뭐냐? a고 y좌표가 뭐야? b지. 이걸 그리는 순간 이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반지름이 뭐와 같다? 요 b와 같다라는 사실이지. 그러므로 이 용어 하나로 미지수를 줄여주네. 반지름 b가 돼, 그지? 그러므로 x축에 접하는 원은 형태가 어떻게 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으로 변한단 말이야. 반지름과 같아. 됐습니까? 반지름과 같잖아. 그럼 미지수가 2개로 줄어들지. A, B. 그 다음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도 네가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그려 머릿속으로. 그럼 중심의 X좌표가 A지. 중심의 Y좌표를 P로 봐봐. 그럼 중심은 A, B고 반지름은 요 A와 같겠다. 그치? 됐네. 그러므로 Y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시오 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 된다는 사실. 알겠네? 가장 중요하고 활용률이 높은 건 이 원이야.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4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 왜냐하면 이거 봐봐. 지웠냐? 중심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느냐에 따라 원의 형태가 달라지지 봐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1사분면에 만약 있다라고 해봐. 이렇게. 그죠?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해봐. 그러므로 이건 분명히 어느 한 점 지나는 점이 주어지거든. 그 점이 1사분면이냐 2사분면, 그죠? 그러면 그 점의 위치에 따라 사분면이 결정되니까, 그지? 지나는 점. 만약 지나는 점 P가 1사분면에 주어졌어. 이거 나중에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의 특징은 중심의 X좌표가 A지, Y좌표도 A지, 반지름도 A지. 됐네? 그럼 이 원은 뭐 돼?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제곱 되지. 됐어? 뭐죠? 그런데 이 지나는 점 P가 2사분면에 만약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하면 지었냐? 볼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자. 중심의 X좌표가 음쪽에 있지. 이렇게 음의 좌표잖아. Y좌표는 뭐가 돼? 양의 좌표. 반지름은 A 되겠지, 그지? 그럼 얘가 중심의 X좌표가 음이 된다라는 사실에서 이 원방은 뭐가 돼?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부호가 달라지지. 이해됐니? 무조건 이걸로 외우면 안 돼. 알겠어? 이제 3, 4보면 4, 4보면 네가 만들 수 있겠지. 됐니? 원의 종류.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실원. 우리가 배우는 원이 네가 동그라미가 실제 원이야. 저거 줄임말로 많이 쓰지. 실원이 뭐야? 실제 원이야. 실수인 원이 아니라 실제 원. 실원. 허원. 이런 용어 모르는 선생들은 전공 안 하는 선생들이야. 진짜 대학 과정에서 이거 다 배우거든. 그냥 고등학교 그 수준만 남아있는 거지. 또 뭐가 있어? 점 자체도 원으로 본다. 교수가 이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 원에는 뭐가 있니? 라고 물으면 실제 원이요. 허원이요. 상상할 수 없다는 소리. 우리 허수 있듯이. 왜? 반지름이 의미. 그래 이제 봐봐. 실제 원이란 뭐냐면 반지름에 의해 결정돼. 반지름이 0보다 크면 실제 원이지. 맞잖아. 이렇게 종이를 내려놔야지. 족을 종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지? 실제 원. 허원은 말 그대로 거짓 허자를 쓰거든. 너 호수의 단위 아예 알지? 걔도 가짜의 수잖아. 그래서 거짓 허자를 쓴다고. 상상할 수 없는 원이지. 왜? 상상할 수 없어. 반지름이 음이 된대. 됐네? 이제 점 자체 봐봐. 점도 원처럼 보이지. 결과적으로 점원은 뭐가 돼? 이렇게. 됐어? 원이 이렇게 있어. 밖에 한 점 P에서 이해해봐. 원 위의 점은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 이 원 위의 점 중에 P점에서 가장 가까운 최소값 있지. 최소값. 어디쯤 있니?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최대 거리는 원 위의 점과 P점 사이의 최대 거리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지. 네. 그치? 네. 그걸 작도할 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 수직. 몰라요. 초등학교 때 현 중에 원에서도 배웠잖아. 원에서 현 중에 가장 긴 현은 지름.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맞네? 만약 이 부호 야 역거제 거리가 이 현이 길어? 아니지. 그치? 맞아? 이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P점에서 해봐. 이렇게 중심을 이었을 때 이거 봐봐. P점을 이었을 때 그지? 이게 가장 길기 때문에 선생님 이 지점까지의 거리 이걸 A로 놓을게. PA 거리가
최대가 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요 점을 B라고 놓을게. 원 위의 점 중 최소가 되는 지점은 B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됐니? 그래서 PB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때 이 최대 거리는 그럼 이 빨간색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은 중심을 알지. 이 점 알지. 요 P점에서 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따라합니다. 반지름 R을 더하면 최대 거리가 되고 어떤 미친 새끼는 이 점 구하려고 해. 미쳤지? 아니라고. 원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저 P점에 이르는 거리에 반지름 더하면 되고 최소 거리는 반지름 R을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지? 그러면 이걸 네가 이제 또 만들어보자. 지연아 이거 원이 있어. 이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의 활용을 할 거야. 약간 점으로 했잖아. 이것도 잘 나와. 학교만. 응? 이 원 위의 점 좀 따라합니다. 이거 못하면 원 위의 점 중에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느 지점에 있을 때 똑같은데. 봐봐. 빨리 해줄게 내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이지. 얘를 잡게. 그죠? 그리고 네가 요 근방 어디 이런 데서는 최소가 아니지, 그지? 느낌으로 한번 봐봐. 이런 데서 어떻게 최소가 되니, 그지? 이 직선에 요 근방 최소는 알 수 있잖아. 최대는 요 근방 어디 지점이라는 거. 그럼 어디 근방? 지름과 연계성 있겠구나. 됐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그제? 요걸 우리가 A라고 할게. 이거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며 이 지점이 있지. B점에서 이거에 이르는 거리가 라지 최대 맥스가 되겠지. 이때 이 거리도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고 알 수 있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번에 숙제 많이 했잖아. 거기에서 반지름 R 빼면 이해되고 반지름 R 빼면 이해되죠. 됐습니까? 원래 원과 직선의 위치는 중1 때 기본 도형에서 배운 바가 있어. 원과 직선 내 위치래. 몇 가지 위치에 있니? 네가 말로 해봐. 말로 일단. 세 가지. 그렇지. 원과 직선이 가장 많이 만날 때가 두 점에서 미트 할 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원과 직선이 만 미트 할 때. 우리 말로 시험 문제가 나와야지. 내가 금방 읊은 거. 난 그걸 쓰기 싫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합니다. 자, 분명히 원이라는 도형이 주어지고 기본형으로 나 표준형으로 다 똑같이 기본형 얘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에 대하여 요 원과 직선에 대하여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 만난다라는 말이 있다. 자 해법은 이런 걸 교점이라고 하지. 교점이 두 개야. 선생님이 그랬지. 어디든 교점이라는 용어가 뜨면 중2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직선 대 직선의 교점. 연립방정식에서 배웠지. 교점은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그제? 두 점에서 만나니까 x가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지.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씨. 얘는 한 점에서 만나지. 얘를 대입했을 때 교점이 중근을 가져야지, 그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 x좌표가 하나잖아. 판별식 D는 0이지. 얘는 허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런데 판별식을 쓰지 않아. 판별식 쓰지 않고 뭐를 쓰느냐? 고3 때까지 이걸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래 이게 중1 때 배우는 개념인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와 R 사이의 관계 반지름 R 이걸로 우리가 식을 세워주는 거야. 문제 풀 때 이걸 이용하는 거다. 판별식 이용하지 마. 시간 오래 걸려. 결과적으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뜨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다 D 약자가 D가 R보다 어떻게 보는데 작으면 된다.
그럼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지. D는 어떻게 구해? 따라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이 이루는 거리야. 자, 그 다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용어 뜨거나 원과 직선이 접할 때로 해도 돼. 이걸 접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와 R이 어때? 같이. 아, 선생님 이걸 이용하라는 소리군요. 이게 훨씬 빨라. D와 R이 같다.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가 얘지, R이 얘지. 됐네. 그러므로 D는 뭐보다 작다? R보다 작다. 이렇게 크다. 됐지? 원의 접선의 방향이죠. 여기 맞지? 2차 곡선이라 그랬지. 나중에 기하나 또 수투에서 수원에서도 나와. 수투에서 미적에서 접선 문제도 다 세 가지입니다. 어떤 곡선의 접선이 있잖아. 뭐냐 하면 항상 틀이 짜여져 있다. 첫 번째 원 위의 점, 즉 접점이 주어질 때 저 접점이 있지. 저 접점 위의 점을 우린 접점. 위의 점, 접점이 주어질 때 자, 요 위의 점에서 요거에서 접선의 방정식으로 말해. 그죠? 그러면 접선은 뭐의 일종이지? 저 직선의 일종이지. 순수 풀이를 또 보는 거야. 순수하게 구하는 애도 접선은 직선의 일종이니까 y는 그죠? 미지수 몇 개니? 요점 지나가겠지 얘도. 그죠? 대입하면 한식 얻어지지. 한 조건은 뭐가 항상 숨어있어?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한다는 저 조건이 있지. 접할 조건 D와 R이 같다를 이용하면 얘 대입한 것과 얘 구한 거 있잖아. 됐네. 됐어. 접방은 직선의 일종이야. 이거 써놓고 짜집기 해주지 돼. 순수하게 풀고 싶으면. 자, 두 번째. 이거는 미적 기하에서 아니 미적서부터 배우고 아니 수투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미분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가야. 떨지 말고 봐봐. 거기에서 만든 위의 점이 주어지면 다이렉트로 공식이 있다. 뭐냐 하면 약수처럼 생각해. 요 x제곱 대신 요 x1 요 숫자 x1 x를 대입하고 y제곱 대신 y1 y를 대입해 주는 거야. 알겠네? 왜냐하면 원의 접선은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고 소모품으로 엄청 사용돼. 기하에. 그러므로 공식을 암기해서 빨리 접방을 구해놓는 게 좋겠죠. 맞아요. 설명하나요? 맞지. 자, x 제곱하면 이렇게 암기해주면 돼. x가 몇 번 곱해졌지? 두 번 중에 하나에만 요 숫자 집어넣으면 돼. y도 두 번 곱해져 있는데 y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자, 위의 점에서의 접방은 x1x 플러스 y1 y는 그런데 상위권에는 어찌됐든 이 공식은 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아가야. 어? 얘는 순수 원리 이 책의 풀이로 한 거지. 됐어? 얘들로도 평상시 연습해보고 다이렉트로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 그럼 어떤 아이는 이걸 질문하는 거야. 표준형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표준형이 뭐예요? 위의 점 이건 뭘까? 끝으로 이렇게 생각해. 아까 내가 예우 논리로 알려줬잖아. 가로가 몇 번 곱해져 있어? 두 번이지. x만 따라해봐. x-a 곱하기 x-a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요 x1 들어가면 몇 숫자? 즉
x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알겠네? 얘도 y 마이너스 b가 두 번 곱해져. 에오는 요령일 뿐이야 지금은. y 하나에 b y1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놈을 r 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됐어? 네. 순수풀이는 이 방법처럼 y는 ax 플러스 b 해놓고 지나는 점 대입하고 d와 r은 같다 있지. 제가 이용해서 적방에 만들어진 거죠. 됐네요. 네. 이거 다 외우고 있었죠? 네. 외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기울기가 아유 미안 원 이거의 접합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말해. 너 국어 배웠지? 네.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방이라고 해도 접하고 접하니까 중복되잖아 그 용어가. 맞네? 어차피 접한다라는 말이 저 앞에 있잖아. 접하는 직선, 좁선이잖아. 그게 직방이라고 끝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치? 됐지? 좁선의 연줄. 그럼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위의 점과 기울기 주어지면 100% 공식이 있어. 선생님도 다 외우고 있잖아. 소모품이니까 외우는 거야. 알겠네? 자, 지연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외워봐. 뭐였을까? y는 mx 플러스 b b가 뭐예요? 아, 외우래매. 외우고 있으래매. 네? 아, 예전에 다 외웠다며. 아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외웠어? 기억이 났는데. 응. R배일지 R이 사용돼. R배 루트. 이제 끝났다. 이거 기울기 있지. M제곱. 선생님 좀 이렇게 외워야. 됐네? 외워주면 좋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증명해볼게 봐. 네 말이 맞아. 이건 증명 과정이 간단하니까. 원래 이런 의미다. 기울기가 m이라 했으니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제 m 사용하면 숫자로 주어지니까 b만 이제 구하면 되겠다. b는 뭐를 이용해서 구해? 접한다라는 요 조건이 있지. 아까 접할 조건은 스몰 d와 r이 같다며, 이제 요거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요 직선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 구하지, 그지? d는 얼마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그제? 00 들어가면 뒤지지. 뒤지고 p 되지. 얘와 뭐가 같다야? r이 같다지, 그지? 됐습니까? d와 r이 같아. 접할 조건. 그럼 우리 얘 이쪽에 곱하면 그렇지. 절대값 b가 2수니까 b는 뭐가 돼? 뿔마 r배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접선에는 이제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만약 서술형이든 단답형이든 낼 수가 있겠지. 암기식으로 하는 건 애들 대부분 답 써놓을 거 아니야, 그죠? 맞네? 지금. 그건 접선. 이게 밖의 점이라는 소리야. 응? 만약 얘가 위에 만약 이렇게 출제했어. 이거에서 해서. 그럼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입해서 참되면 위의 점이지. 알겠네? 밖의 점이야. 밖의 점에서 밖의 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고. 얘는 그림을 한번 가장 좋은 게 뭘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밖의 점 x1, y1에서 적방을 구하래. 답은 두 개지 항상. 왜? 이쪽과 이쪽이 있지, 그치? 한쪽만 구하다 보면 두 개가 얻어져. 맞아? 그럼 이건 해법이 다양하거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네가 연구해야 해. 위의 점을 설정해서 알파, 베타로 놓고 위의 점이 알파, 베타면 얘가 뭐가 돼?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r제곱이지. 그 직선에서 알파, 베타만 사냥하면 되지. 그 직선이 얘 지나가지. 네. 대입하면 알파, 베타에 가는 식 하나 얻어지지. 네. 이해됐어? 그 다음 그 알파, 베타가 마무리 이건 쉽지. 원 해가 되지.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r 제곱이 되지. 그거 연립하면 되겠다, 그제? 아니 상상된 거요. 뭐 했어요. 스피킹을 하는 것도 잘 주시. 그 방법으로도 많이 풀어 애들이 위의 점을 설정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해본 결과. 그리고 순수풀이 두 번째 봐봐. 첫 번째는 위의 점이야. 가장 좋은 건 맨 나중에 설명할게. 알겠네? 그냥 순수하게 y는 ax 플러스 t 해놓고 미지수 두 개지. 이게 지나가니까 대입하지. 한식 얻어졌지. 상상해. 그 다음 접할 조건 D와 R은 어떻다? 같다. 두식 얻어졌지. 이거 못 풀어? 마지막으로 난 이걸 이용하고 싶어. 이미 아까도 위의 점을 알파, 베타로 놨잖아. 기울기를 네가 임의로 m이라고 넣는 거야. 문자. 알겠네? 이게 가장 빠르더라. 얘의 기울기가 m이래야 가. 그러면 자 y는 얘의 기울기가 m이래. 자 mx 플러스 b mx 플러스 b 기울기가 m이래. 기울기가 m. 임의로 네가 놓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그 논리는 여기에 대입하면 그제 한식 얻어지지. D와 R 같다라고 놓고 해주면 돼. 기울기를 설정했다라는 소리. 기울기를 대부분 많이 설정해서 해줘.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적방은 구해낼 수 있어. 누가 효율성이 왜 그러지? 2, 1 아니라 이건 본 개념이 있어. 저번에 직선에서도 내가 여기 배운다고 투원이지. 일반형으로 줘야지. 졸라 중요해. 투원 이거 교점을 지나고 한점 x1, y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여기 봐. 그러면 이거 연립해서 교점 구해줘도 되지. 교점 구해서 한 조건은 여기 있으니까 저 교점 두 개 얻어내면 일반형에 집어넣고 저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근데 교점 뭐 시간 오래 걸려도 뭐 2차 대 2차다. 알겠나? 네. 그럼 우리 원에서도 했지만 아니 직선에서도 했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하면 얘를 쓰기 싫어서 1원이라고 이렇게 놓을게. 이 가로로 묶어. 얘를 2원이라고 놓을게. 알겠네? 정답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1원 가로 묶은 거 더하기 n배에 우리가 구하자는 건 n이야. 나중에 n배 2원 있지. 맞네? 네. n배 2원 한 놈은 0이다 해서 식을 이렇게 넓게 잡아줘야 꼭. 이때 이 n 결정은 이 지나는 한 점을 대입해서
M 결정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거야. 두 원이 이렇게 있어. 중요하죠. 교점이 여기 있어. 그지?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주세요. 노란색은. 그게 얘라고.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공부하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직방. 이것도 많이 써봤는데 중요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은 얘지. 빨간색이지. 이걸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 뭐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해됐네? 이 빨간색 선 두 원을 빼면 돼. 알겠네? 뺀다라는 말은 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 알겠습니까? 두 원을 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방. 이 직방 필요할 때 졸라 많다 이거. 알겠네? 이해됐어? 아, 냄새하지 말고 이렇게 알아야 돼.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지? 그 다음 두 원의 방정식이 뜨고 이건 중3 때, 중1 때도 이거 비슷한 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거든. 요 길이 참 중요한데 이 교점구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려고 하는 새끼 있어. 걔는 싸가지 없는 놈이지. 못 구해. 오래 걸려서.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은 배웠다며 어떻게 구하지? 네가 얘기해봐. 중심과 또 공통현은 따라합니다. 중심선에 의해 중심선 알지? 이걸 중심선이라고 해. 공통현은 중심선에 의해 수직 몇 등분인데 2등분대야. 알겠네? 왜 2등분대냐? 창피해 죽겠다. 야, 이 공통현이니까 이쪽 큰 원에서는 현이지. 그냥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수직 몇 등분? 2등분 되잖아. 됐네. 그래서 요 기록지 구한 다음 이 길이 어떻게 보여 선생님? 수직자가 보이지 그지? 이쪽 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든 왜 반지름 원의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 있지. 그럼 요 길이가 문제거든. 요 길이 어떻게 보지? 원의 중심 주어질 거 아니야 그지? 원의 중심에서 아까 배웠던 요 직선 구할 수 있지. 그 직선에 이르는 거리. 됐네?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원이 수직을 이룬다라네. 요거 먼저 하자. 중요한 것들이 지금 애매모호하고 또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릴 원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이제 다 중심 반지름이 이용돼야 해. 중심 반지름이 두 원의 밖에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렸을 때 수직을 이룬대. 두 접선이 수직을 이룬대. 두 접선이 뭐? 수직을 이룬다라는 말은 봐봐. 가까이 붙여서 그려야 해. 이쪽 접선 그제? 중요하지 뭐. 이렇게 접선. 이게 접선의 접점이지. 접선이 수직을 이룰 조건을 보면 수직을 이룬데 제발 좀 부탁할게. 여기가 수직을 이룬데. 왜? 요 조건이 뜨면 봐봐. 우리 접점이 보이는 순간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에 반지름 내리면 얘가 수직되지. 접선의 접점에 반지름 거리면 여기 수직되지. 그럼 이 도형은 뭐다? 정사각형이다라는 사실. 이해됐니? 그러면서
원의 중심과 얘를 이었을 때 이 도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됐네. 됐네. 그 다음 두 원이 여기 봐. 두 원이 수직을 이룬다는 말이 뭘까? 이런 문제는 솔직히 실력 정석 이런 데만 있어요. 알겠네? 블랙라벨 이런데 두 원이 수직을 이룬대. 처음 들어보지? 근데 뭔가 모르게 여기 봐봐. 이 안에 답이 있다. 일단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이 수직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수직이라는 말은 두 원의 교점이지. 여기 줄면 안 돼. 교점에서 이 큰 원의 접선과 큰 원의 접선이 얘지. 교점에서 큰 원의 접선과 요 작은 원의 접선이 수직을 이룰 때 알겠네? 접선이 수직을 이룰 때 두 원이 직교한다라는 용어를 써. 수직이다. 다시 한번 두 원이 수직을 이룬대. 직교한대. 직교한다는 의미는 두 원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제? 접선이 수직일 때 두 원이 수직이라고 한다. 됐네?